달리는 분당 잠잠한 일산. 분당이 지금 좀 잘 나갔죠. 분당 같은 경우가 일산과의 차이점은 결국 일반 분양분 가격이랑 일반 분양분 물량이 핵심인데, 일반 분양분 가격은 신축 가격이랑 비례해요. 분당이 일산보다 신축 가격이 비싸잖아요. 분당은 20억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새 아파트 만들었을 때 가격이 높아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특히 수성구 아파트 시장의 서울발 외지 수요 급증. 그러니까 뭐 대구가 이제 좋아질 걸 사람들이 아니까 이제 수성구가 상급지니까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수도권을 규제하면서 이제 대구랑 부산이 올랐거든요. 그런 걸 좀 선반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 당시 했던 게 이제 수도권에 그 DTI 규제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랑 그린벨트 해제에서 공급 물량 들어왔었고, 예, 지방에 대해서 좀 이제 규제 완화가 들어왔었고 그랬죠. 대출 6억 묶어도 신고가 곳곳. 예, 마포 아현동, 공덕동, 성동, 텐질, 동작, 흑석동, 서대문, DMC 인근 등에서 신고가 거래 다수 발생. 예,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기도 좀 잠잠해질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대출을 다 막아놔가지고 좀 그래서 좀 잠잠할 거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5억에서 한 15억 사이가 좀 먼저 움직일 확률이 있다. 조금 높이면 뭐 6억에서 한 13억 정도? 이 정도? 그럴 것 같고요.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 없이는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 안정 어려움. 정부는 수요 억제보다 구조적 공급 개선에 초점 둘 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627 대출 규제도 집값 상승 우려. 공급 부족한 수도권 핵심 지역은 거래 지속 예상.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 가능성 제기. 그 입주 물량은 뭐 지금 이미 정해진 거라서 25년, 26년, 27년이 지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없다. 예.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매매나 전세나 월세 중에 하나가 오른다. 예, 그런 거고. 생애 최초 매수자가 급증하고 있다. 생초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됐는지 봤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계엄 나오고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산 거죠. 이거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권 때랑 똑같아요, 초반에. 그래서 그래프가 완전 똑같아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요건 제가 좀 이제 정책적으로 불만이 있는데, 생초 3억에서 2.4억, 신혼부부 4억에서 3.2억, 신생아 특례 5억에서 4억. 아니, 애를 안 낳는데 요걸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가 상승세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은 영향이 적다. 예, 그렇겠죠. 왜냐면 대출이 기존이랑 어차피 똑같게 나오니까. 대체제인 오피스텔이 계속 상황이 좋다. 임대 수익률이 5.17%다. 이러면은 주담대가 3.9% 정도라고 보면은, 이게 만약에 풀대출로 이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3.9%가 이제 대출 금리고 5.17이 이제 임대 수익률이니까, 이러면 1.27%만큼 남잖아요. 예. 가격 오르는 건 덤이고. 근데 이 오피스텔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금리가 되면 될수록 오피스텔 수요는 늘어날 텐데, 정부에서 앞으로 공공임대를 겁나게 질 거예요? 그럼 뭘 많이 지을까요? 적은 걸 많이 짓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도 적은 건,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급등 중이다. 그래서 월세 이게 지금, 제가 지금 2년 정도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월세예요. 이거 지금 월세 대폭등하고 있습니다. 627 규제로 갭투자 제한, 임대인의 전세 매물 공급 위축, 월세로 전환. 뭐 전세 가격 상승 부담된 세입자들이 보증부 월세로 이동한다. 그래서 뭐 집주인들은 반전세로 많이 누려고 하고, 뭐 세입자님들은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 쪽에서는 이제 월세가 좀 트렌드가 됐고, 반면에 아파트는 아직도 60% 이상이 전세입니다.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정 현황, 뭐 서울 2729가구라서 뭐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3%, 과거 5년 중 가장 낮다. 하반기에 이제 르엘이 들어오는데, 요것도 10억 이상 마진 남는데, 이게 뭐 대락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도 넣어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 예정이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면은 전세대출 전체를 DSR에 반영하는 게 아닌 이자 상한액만 반영 검토.
그 다음에 뭐 주택담보대출 보유한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차단 가능. 이건 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 그래서 뭐 전세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반전세 가고, 예. 플러스 이제 월세가 붙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가 이제 잠실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고 경기도가 5.3%니까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3.7% 정도면 요만큼 이제 더 비싸게 사는 거죠, 뭐.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전세 이중 가격. 예, 왜냐면 지금 임대차 입법 때문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예, 이제 높아진 전세값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 예, 그래서 집주 근접 실수요자가 더 비싼 전세냐, 외곽 이주냐, 양자택일할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대주의 가치와 미래. 이게 전세가 이제 세입자랑 뭐 집주인한테 다 좋았던 건데 이게 이제 OECD 평균만큼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3.3%고 전월세 전환율이 5.3%예요. 예, 이거 지금 2% 정도 오를 수 있겠죠? 이게 매월인데 매가가 좀 떨어지고 월세가 이제 많이 오를 수 있는 뭐 이런 현상이 펼쳐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은 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급매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가가 좀 떨어지고 월세가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예. 그래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대세가 되는 이유. 예. 그래서 실수요자 입장에선 전세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월세 선택이 강제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 월세 수익 모델이 부각이 된다. 예. 그런 거고. 전세 월세 뭐 가속화되고 있어서 전세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전세 소멸 시 주거비 부담 증가가 되고 내 집 마련 어려움 우려가 된다. 뭐 지방 사람들은 서울 집을 지금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 지방 1주택자는 수도권 주택 추가 매입하면 주담대 불가한데 수도권 1주택자는 지방 주택 추가 매입하면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뭐 6월 28일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규제가 적용돼서 예. 그러니까 토 지역은 이제 그냥 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거고. 그 집값 전망이 상승 기대감이 4년 만에 최고 뭐 이런 게 떴는데 이게 대출 나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체크한 거 6월 17일에서 7월 1일 것까지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임대차 시장 전망이 전세가 상승 48% 정도, 하락이 10.8%, 월세가 50.4%, 하락이 6.1%인데 이건 의미가 있죠. 아마 오를 거예요. 전월세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핵심 지역이 뭐 과천이랑 분당의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요 이제 분당의 그 정자 구미동 중심의 중소형 아파트만 소폭 상승했어요. 이게 분당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이랑 중대형이 좀 많이 올랐고 요 소형이랑 중소형들은 좀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가는 거고 성남 수정구 위례의 신도시 뭐 의왕시 뭐 내선동 포일동 이런 데들이 평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펀치를 맞으면 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뭐 그렇게 큰 상승세는 아니에요. 네, 약간 오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요번에도 외곽 저가 아파트 강세 여부가 관건이고 정부가 전세 대출 이자도 DSR 포함 검토 중, 불확실성 확대.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 좀 떨어지겠죠? 예, 월세가 오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월세를 받아줄 만큼 시장에 월세 매물이 있냐? 없어요. 제가 볼 때 월세 대폭등 나올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반토막 관리 지시. 요게 이제 또 변수가 있죠.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한다. 주담대도 조금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계속 할 거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강남 상구 집값 꺾이자 비강남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 효과. 그래서 뭐 이런 데들이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가 조금 오르고 있다. 그런 거고, 실수요자들이 화가 났고,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대표적 피해자로 등장. 예. 그래서 뭐 갈아타지도 말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정책인데, 사람의 마음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